이제 분할 분배 문제 가보면 10개 중에서 3개, 3개, 2개, 2개로 쪼개는 방법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 3개, 3개, 2개, 2개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3개, 3개 집어넣은 거를 순서로 바꾸더라도 우리가 그 조의 구성원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걸 신경 쓰셔야 돼요. 자, 10개 중에 3개를 집어넣고, 그 남은 7개 중에서 3개를 집어넣고, 남은 4개 중에 2개를 집어넣고, 남은 2개를 이제 다 선택해서 이제 묶어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차례대로 묶어주면은 우리의 이 묶음 덩어리가 안에 있는 구성원이 바뀌지가 않는 경우에서는 순서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이제 같은 경우를 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묶음수가 같은 게 2개 있다. 그럼 2개끼리 순서를 바꾼 것들을 이제 중복돼서 이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반드시 이제 여기는 같은 거 2개끼리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는 걸로 이제 다시 문제풀이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이제 2개, 2개끼리 2개의 조가 같은 수의 묶음이니까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게 구분되지 않으니 이렇게 2팩 나누기를 2번 하시면 됩니다. 연달아.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가 분할과 분배 문제를, 분할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를 몇몇몇몇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묶음 내에 있는 구성원의 수가 같다면 걔네 묶음끼리 순서를 바꾸는 거는 구분되지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거 하다 보면 늘 이제 좀 분할 문제가 좀 여러 번 풀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그 유제 10-3번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대표 문제랑 다르게 대표 문제는 지금 대표 문제는 위에 1, 2번 같은 거는 몇 명의 대상을 몇 개, 몇 개, 몇 개로 나눠주는 방법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는 자 몇 명, 몇 명, 몇 명으로 나눠줘라 이런 말이 없잖아. 6명을 그냥 4개 조로 쪼개라 라고 시키고 있는 거고 그럼 6명을 4개 조로 쪼개라고 했으니까 조가 4개가 생길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한 조당 몇 명이 이제 들어갈 거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모든 조에는 한 명씩은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모든 조에 한 명씩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추가로 2명을 더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추가로 2명을 배분해 주는데 한 조에 몰빵하면 이렇게 3명, 1명, 1명, 1명.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3,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이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자, 노가다가 처음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분할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각 조에 몇 명씩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정해주지 않는 문제들은 저렇게 일일이 쪼개줘야 돼요. 쪼개주는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각 방법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니까 노가다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어드밴스 문제 풀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311, 22,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4개 조로 인원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각 방법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63, 6명 중에 3명 일단 한 주에 넣어놓고 남아있는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걸 따지셔야겠죠? 내가 한 명씩 한 명씩 선택해서 이렇게 세 개 조가 인원이 같아지는 그런 경우니까 얘네 새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로 이제 중복되니까 새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서 이제 중복하는 경우를 이제 줄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거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 뭐 이런 거 설명 안 들어도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둘둘 하나 이렇게 이제 구성원의 수가 같아지는 것들이 2개씩 존재하니까 2개씩 두 쌍 존재하니까 2팩분의 1을 2번 곱해서 중복을 이제 줄여주는 쪽으로요. 그래서 얘네들 합치시면 풀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분할 문제에서 조금 까다로운 거 저런 식으로 내가 이제
직접 구성원의 수를 일일이 정해서 풀 때가 좀 뭐 까다롭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네 개의 조에다가 뭐 할 일을 부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게 뭐 과일 같은 거라고 치면은 아까 과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어떤 서로 구분이 되는 포장지에 담아준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얘네들의 이제 구성원들을 다시 이제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또 계산해서 곱해줘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하는 문제들이 330쪽에 있는 문제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330쪽에 있는 문제들 보면은 이제 유제 11-3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유제 11-3을 보면은 8명을 3개 조로 나눠서 각 조마다 봉사활동을 한 개씩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발조마다 봉사활동 한 개씩 하는데 각 조의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되고 자, 선택 가능한 봉사활동의 수는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는 3개인데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 4가지가 있어서 각 조가 봉사활동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중복되는 이제 봉사활동은 이제 없다라고 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A조가 뭐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해. 그럼 B조도 같은 청소를 하는 봉사활동을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A조, B조, C조가 있는데 A조에서 먼저 뭔가 봉사활동을 하나 신청했으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A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A가 선택한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문장의 흐름을 그렇게 읽으시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자, 8명을 3개조로 나눠요. 자, 그럼 8명을 3개조로 나누면 이렇게 한 조, 두 조, 세 조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이 세 조로 나눠서 봉사활동을 하나씩 선택하는데 각 조의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최소한 8명이 이렇게 나눴을 때 둘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조의 구성원을 나누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에, 자, 그래서 둘 넣어놓고 남아있는 2명을 추가로 한 조에 몰빵하면은 4, 둘, 이렇게 이제 쪼개서 조를 나눌 수도 있겠고, 여기는 4명짜리를 좀 쪼개가지고 셋,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이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는 각 조의 인원이 최소 2명 이상이면서 이제 세 조로 나누는 방법은 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조의 구성원을 몇 명으로 이제 나눠 놓을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4둘 아니면 3-3둘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다 세팅했으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쪽으로 가면은 8명 중에 4명, 남아있는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을 이제 배정을 해놓고 여기는 2명끼리는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2팩분의 1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추가로 자 여기 있는 이 세조 중에서 봉사활동을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봉사활동 수는 4개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내가 이 조가 뭔가 하나 해 라고 시키면은 4개 중에 하나 그럼 2조가 그 다음에 뭔가 해 그럼 3개 중에 하나 2조가 뭔가 하나 해 2개 중에 하나니까 4-3-2의 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 중에 3개를 차례대로 우리가 할 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서 4P3으로 봉사활동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따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봉사활동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이런 거를 위에 끄트머리에 같이 집어넣어서 이만큼의 경우의 수를 더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세야 되기 때문에 곱해 주시면 이제 되는 걸로. 그럼 같은 구조로 여기도 계산해서 둘이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나오는 좀 노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원의 수는 어떻게 나눌 거냐 그 생각을 좀 해서 나누는 문제들이 조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문제 풀 때 손이 가는 거죠. 뭐. 이제 대진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합을 하는 애들을 조 짜듯이,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제 조를 짜듯이 이제 대진을 이제 짜는 거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대진표라는 거는 좀 대진표 9명이라네. 자, 이게 다 그리고 얘기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대진표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대진표도 우리가 이제 조를 나누는 거라고 그러잖아. 시합할 두 명을 하나씩 짝짓는 조를 만드는 거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대진표를 짜는 경우의 수는 이제 뭘로 시작했냐면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결승전을 기준으로. 자,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자, 먼저 결승전이 어디냐. 자, 확인해 보니까 여기요. 자, 결승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승전 왼쪽에 들어갈 애들과 오른쪽에 들어갈 애들을 분배해준다, 분할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결승전 라인에 왼쪽에 들어갈 5명을 고르는 것과 그 5명 고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4명은 여기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9C5 곱하기 남아있는 4명을 다 오른쪽에 몰빵하는 이렇게 결승전 기준에서 마치 크게 두 조로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저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3개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 했어야 되냐면, 자, 여긴 5명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자, 5명이 배치가 됐을 때 이 뽑힌 여기 들어가 5명끼리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진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는 5명끼리 대진을 짜는 경우의 수를 또 구해야 돼. 자, 그럼 5명만의 이제 결승전은 여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5명만의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서 자, 5명 중에 3명은 이쪽, 나머지 2명은 이쪽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할하는 일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5명끼리 이렇게 나눠주는 걸 해봤더니 자, 여기 들어갈 2명은 서로 자리가 바뀌어도 같은 경우니까 더 이상 나누는 게 의미가 없고 자, 여기 들어갈 3명끼리 또 이제 3명 중에 누가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진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까지 또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쪼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 조에 2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명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3이1, 뭐 이렇게 3C1 하고 뭐 2C는 곱해도 그만, 안 곱해도 그만이긴 하지. 3명 중에 1명 저기 들어갈 경우를 생각하면은 여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요. 자, 여기 이쪽에 있는 4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갈라가지고, 자, 4명 중에 어느 2명이 여기 들어갈 건지 여기 들어갈 건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4C2와 2C2의 곱으로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또 둘 이렇게 구성원의 수가 서로 같으니까 순서를 바꿔도 중복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중복되는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분의 1을 곱해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다 곱해서 해당하는 경우 수의 만큼을 다 여러 번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계산들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조금 복잡해 보이는 대진표를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자, 처음에 이제 최초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나누고 자, 왼쪽에서 또 나눠지는 경우의 수를 또 구하고 오른쪽에서 나눠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결승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눠갔을 때 자, 대진표에서 나뉘는 이제 시합을 하는 팀들이 둘 또는 하나가 되게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누는 식으로 이제 대진표를 짜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런 말이 써 있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자, 이런 말이 있으면은 내가 이런 거 보자마자,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이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이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제 일종의 수거 같은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내가 x의 값이 커졌어. 그랬더니 함수의 값도 같이 커져. 이런 거를 보고 무슨 함수라고 그랬냐면, 증가함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함수 값의 크기가 이제 딱 그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면 함수 값의 크기도 커져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1, 2, 3 이렇게 x의 원소가 1, 2, 3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의 원소가 3개고 공역의 원소가 지금 4, 5, 6, 7, 4개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될 거를 반드시 3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함수 값이 될 걸 세 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함수 값이 일단 중복도 없고 우리가 함수 값이 서로 이제 자 정역의 원소가 이렇게 다르면은 함수 값의 원소는 이렇게 요거 때문에라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가 세 개면 우리가 공역의 원소도 반드시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함수 값이 세 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네 개 중에서 세 개가 될 거를 한번 골라봐. 4, 5, 7로 골랐어. 그럼 4는 반드시 누구랑 대응돼야 되죠? 그렇죠. 1이랑 대응돼야 되고요. 5는 중간 크기니까 2랑 대응돼야 돼요. 7이 제일 큰 원소니까 3이랑 대응돼야 되고. 자, 이거 말고 다른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 자, 공역의 원소 4개 중에서 4, 5, 7을 선택했어. 근데 4, 5, 7을 선택한 순간 이런 함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함수 한 개밖에. 그렇지? 그러면 내가 보면 이렇게 이 말을 다시 거꾸로 해보면 4개 원소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할 때마다 함수는 딱 하나씩으로만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이런 증가함수라는 말보다는 자, 이거 보고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그 함수값이 선택되는 순서가 고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고정이 돼요. 함수값이 선택되는 순서가 고정이 된다. 한 가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때마다 함수가 하나씩 세워지는 거고 함수의 개수를 요걸로 이제 세게 되는 거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일수록. 아우, 목이 잠기는 것 봐. 자,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이제 딱 고정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보이면은 여기 부동 방향이 좀 반대여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부동이 반대라서 감소함수여도 여기는 이제 정의역의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은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도 4개 중에 3개를 선택했을 때 4는 3에, 5는 2에, 7은 1에 대응하는 경우밖에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부동 방향이 바뀌더라도 이걸로 함수 개수 세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가 이제 13-3번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유제 1번이나 디트 13번하고 다르게,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고정된다. 즉, 순서가 고정된다. 이런 식의 조건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자, F1은 B야 하면서 딱 그것만 있는 거지. 자, 이것도 이제 벤다이어링 그리고 좀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1은 무조건 B에 대응. 자, 요거는 이제 고정이 된 거고요. 자, 그럼 1 외에 나머지 5개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값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인지 세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취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자, 여기 있는 A하고 C 중에서 자, 대응되지 않는 원소는 없는 경우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런 거 풀 때는 전형적으로 이런 게 또 분할과 분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자, 함수값을 결정해야 되는 원소는 총 5개가 남아있는데, 5개 중에서 자, 내가 얘네들이 A, B, C에 다 골고루 대응돼도 괜찮잖아. 여기는 1대1 함수 이런 말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E가 A, B, C 중에 어느 거에도 대응이 돼도 괜찮고 뭐 3이 A, B, C 중에 어느 것에 대해서도 대응이 돼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A하고 C가 반드시 짝꿍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고 자, 여기는 5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함수까지 중복돼도 괜찮고 자, 그러니까 5개의 원소들이 다 A, B, C에 골고루 대응이 될 수 있게 자, A로 갈래, B로 갈래, C로 갈래를 미리 구분을 지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자, 첫 번째, 여기는 5개의 원소를 자, A로 갈 원소하고 B로 갈 원소하고 C로 갈 원소로 구분을 먼저 이제 짓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그럼 A로 갈래? 자, 5개 중에서 몇 개가 A로 갈까? 3개.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풀이상에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B로 갈래는 1개, C로 갈래도 1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5개 원소 중에서 A로 갈 애가 3개, B로 갈 애가 1개, C로 갈 애가 1개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 놓으면은 어때요? 그러면 이제 A, B, C 다 결과적으로는 대응이 누군가는 되겠죠.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A로 갈래 3개, B로 갈래 1개, C로 갈래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B로 갈래랑 C로 갈래를 선택하는 순서를 정해서 지금 경우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앞선 분할 문제처럼 여기 11의 수가 같다라고 해서 2팩으로 나오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A로 갈래가 2개, B로 갈래가 2개, C로 갈래가 1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A에 대응될 원소의 개수, B로 대응될 원소의 개수, C로 대응될 원소의 개수를 다 지정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2, 1, 2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B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원소를 배분해주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1개일 때 여기가 이제 3개, 1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1개, 2개, 2개 그 다음에 자, 1개, 1개, 3개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또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 B에는 대응되는 원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F1이 B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F1이 B니까 여기는 남아있는 5개 원소들이 A 또는 C에만 대응이 돼도 취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원소가 5개니까 다 5개 중에 4개가 A에 대응, C에 1개 대응. 여기는 이제 비워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3개,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할 때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 다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개, 3개, 1개, 4개. 자, 이렇게까지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계산하시면은 좀 겹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 5이 싸거든요. 5이 1이고, 같은 거겠죠? 5이 3이고, 5이 2. 나머지 이제 다 이렇게 몰빵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세면은 이런 경우의 수를 세서 2배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해서 이제 더하는 문제가 이제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다 더하셔야 돼요, 원래. 네. 네, 완전 노가다죠. 네네. 완전 대박이죠? 자, 네,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노가다를 좀 유도하는 이유는 이제 노가다를 정말 하기 싫어서 뭐 다르게도 좀 풀려고 막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자꾸 노가다에 너무 이렇게 노가다를 안 하려고 막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경우의 풀이가 넘어가 버리면은 진짜 노가다를 해야 될 때 못하니까 솔직히 얘기할게 이거 노가다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할게 노가다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노가다 하는 걸로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지금 처음 배울 때 지금 이렇게 노가다 안 해도 이제 요령법 푸는 방법을 나중에 조금 위탁년으로 올라가면서 배워도 되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노가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상황을 나눠서 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F1은 B로 일단 고정이 된 상태니까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5개 원소 중에서 내가 여기는 2의 입장에서는 A, B, C 중에 하나 3의 입장에서 A, B, C 중에 하나 4의 입장에서도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함수를 다 구할 거 아니야. 함수가 몇 개 나오는지. 원래는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각 정의역의 원소별로 몇 개의 함수값을 가질 수 있냐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곱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F2, F3, F4, F5, F6이 다 A, B, C 중에 어느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되니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함수값을 가질 수 에 곱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 3, 3, 3, 3, 3, 3 해서 3의 5제곱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함수의 개수 다 구해버리면 아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은 것도 다 포함해서 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이 안 되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중에서 그럼 뭘 제외해 줘야 되냐면 자, C가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A가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런 경우를 셀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제외해야 되냐? 첫 번째, 자, 어떤 경우를 떠올려야 되냐면, 자, A하고 B만 치역일 때, 자, 그러니까 C는 선택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라는 원소가 A 또는 B의 어느 하나에, 3이 A 또는 B 중에 어느 하나에, 4가 A 또는 B 중에 어느 하나에, 5가 A 또는 B 중에 어느 하나에, 6이 A 또는 B 중에 어느 하나에 대응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하고 B가 치역일 때, C는 치역이 원소가 아닐 때, 그러면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 자, 이거를 활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 2가 대응될 수 있는 원소의 개수 2개, 3도, 4도, 5도, 6도 다 A 또는 B 중에 어느 하나에 대응되는 거니까 함수까지 가질 수가 다 이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이해? 응. 요거 아니에요? 조합 쓰면 안 되냐고요? 조합 써서 이렇잖아요. 조합 써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조합이잖아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조합이잖아요. 이제 원래 함수의 개수를 세는 그 방법론으로 돌아가자니까요. 그래, 이런 문제가 쉽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렇게 나눠서 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효율적인 방법도 내가 알려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방법이 이제 조합이라는 그 단원에 있는 문제니까 조합으로 풀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고정관념만 안 가지면 돼요. 자, 그러니까 A하고 B만 치역이면은, 우리 A하고 B만 치역인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라라고 하면은, F2, F3, F4, F5, F6이 다 가질 수 있는 가짓수가 둘이니까 이게 다섯 쪽으로 계산되지 않겠냐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B는 반드시 치역이 원소거든요. 그럼 B와 누구만 치역이 될 수도 있어? 자, 어떤 애들을 빼줘야 돼? 자, 치역이 공역과 일치하는 함수만 남기려면 B와 요거 아닌가요? 자, B하고 C만 치역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자, 이런 애들을 다 여기서 드러내면 전체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가지수에서 자, 이렇게 A하고 B가 치역인 경우와 B하고 C가 치역인 경우만 다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B하고 C만 치역이 되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교집합이 있어. 자, A하고 B만 치역인 집합과 자, A하고 B만 치역인 함수와 B와 C만 치역인 함수에 공통인 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B로 몰빵되는 거죠. B로 몰빵되는 거. 이 안에는 B로 몰빵되는 게 또 있다니까요. 그럼 B로 몰빵되는 건 상수함수잖아. 자, 이렇게 B로 몰빵되는 거 딱 한 가지죠? 그 한 가지를 자, 요것도 빼고 요것도 여기서 드러내면은 그 한 가지는 반드시 이제 한 번만 빼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두 번 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 다시 자, 여기 한 개 있으니까 끝에 가서 다시 하나를 보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풀 수 있으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요거 풀이 과정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자, 쉽게 풀려면 저렇게 가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좀 머리 써서 풀면은 이 정도. 3의 55이 뭐예요?